예, 지금 아마 재판관이 이진우 전 사령관에 대해 질문을 하고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서 제주신문까지도 끝난 것 같습니다. 즉 국회 측과 피청구인 측,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진우 전 사령관에 대해서 질문할 기회는 이제 끝난 것 같고요. 지금 재판관이 이진우 전 사령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상당히 의미 있는 이진우 전 사령관의 진술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이자연 기자 소개해 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과의 계엄 당일 통화에 대해서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계엄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과 세 차례 통화를 했다라고 이진우 사령관이 답변을 했고요. 이 사실을 부관을 통해서 그 통화 횟수를 확인을 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 당시에 심지어 이게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의 질의를 통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네. 계속해서 그 대통령이 정말 끌어내라고 말했냐, 그렇게 충격적인 어떤 얘기를 들었다면 분명히 기억이 나지 않겠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진우 전 사령관이 나는 그런 얘기 들으면 무시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대통령과의 당시 통화 내용까지도 결국 답변을 했습니다. 예. 대통령이 인지한 건 우리가 그러니까 방첩사 병력이 총을 안 들고 들어간 거였다. 계속해서 전화가 올 때마다 병력이 들어가기 어렵다는 답변을 대통령에게 했다고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상황을 어디까지 인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전화가 오든 간에 계엄사령관이든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어떤 전화가 오건 간에 지금 맨몸이다, 진입이 안 되고 있다라는 답변을 자신은 반복을 했고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과의 세 차례 통화에서도 그렇게 같은 내용으로 답변을 했다라고 이진우 전 사령관이 답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 이진우 전 사령관의 마지막 거의 마지막 막바지 증인신문 발언에서 나왔습니다. 윤갑근 변호사, 윤 대통령 측 변호사죠. 윤갑근 변호사가 대통령이 끄집어내라라는 그런 말을 정말 했느냐, 그런 지시를 했느냐라는 취지로 질문하니까 그러면서 처음에 끄집어내라고 진짜 질문했냐, 지시를 했냐라고 하니까 이진우 전 사령관이 답변 드리고 싶지 않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윤갑근 변호사가 재차 그런 말을 윤 대통령이 진짜 했다면 충격적인데 기억이 날 텐데라고 거듭 묻자 기억나는 게 있는데 말씀드리지 않겠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윤갑근 변호사가 계속 어떻게 답변할 것 같냐라고 물어서 무시할 것 같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즉 만약에 끌어내라고 했다면 어떻게 답변할 것 같냐라고 가정을 섞어서 윤갑근 변호사가 질문하니까 이에 대해서 무시할 것 같다라고 이진우 전 사령관이 답을 했습니다. 조금 전 상황입니다. 그리고 윤갑근 변호사가 계속 질문하자 대답을 안 한다는 것이다 라면서 대통령과 당시 통화한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진우 전 사령관이요. 대통령이 인지하는 건 당시 국회로 투입된 병력들이 총을 안 들고 간 거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안 들고 간 걸 알았고 병력이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을 했다. 대통령이 당시 어디까지 인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똑같은 말을 했다. 자신은 이진우 전 사령관 자신은 윤 대통령에게 당시 똑같은 보고를 했다라고 말했고요. 당시 오는 전화가 뭐든 즉 계엄 사령관이든 김용현 전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아마 당시에 계속 전화가 왔겠죠. 현장 국회에 있는 지휘관이니까요. 그렇게 전화가 계속 엄청 많이 왔고 똑같은 이야기를 엄청 했다. 총이 없었고 병력들이 맨몸이었고 진입이 안 되는 거다라는 것으로 일관되게 말을 했다. 최초 보고를 그렇게 했다. 가장 먼저 한 건 상황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든 김용현 전 장관이든 계엄 사령관이든 당시 자신에게 전화가 상당히 많이 왔는데 어떻게 전화가 왔던 간에 병력이 들어가기 어렵다. 그리고 총이 없이 맨몸이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진입이 안 된다라는 취지로 계속해서 말을 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결국에 윤갑근 변호사가 이런 답변을 어떻게 보면 이끌어낸 건데 그러다 보니까 같은 팀, 같은 편이라고 볼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다른 변호사인 송진호 변호사가 윤갑근 변호사의 마이크를 빼앗았다라는 것까지 현장 취재기자의 현장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사인 대리인단인 송진호 변호사가 질문을 하던 윤갑근 변호사의 마이크를 빼앗았다라는 상황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이고은 변호사님, 어떻게 보면 윤갑근 변호사가 조금 정말 그런 말 했다면 기억날 텐데 기억나세요? 이 말은 예를 들어서 김용현 전 장관과의 질의응답이었으면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호응하면서 대답을
했을 것이고 뭐 그런 걸 이끌어내려고 한 것인가 싶기도 한데 아무튼 이진우 전 사령관은 통화했다라는 걸 사실상 시인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통화를 했고 심지어 3번이나 했다. 그리고 예. 그것을 부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들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목격자일 수도 있는 부관을 통해서 이 3차례나 통화했다라는 것을 확인받았다라는 것은 예. 그 통화 당시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당시에 부관이 있었다라는 또 증언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3차례 통화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진술을 회피하는 듯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원하는 답변 내용이 아니었던 거 봅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질문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증언을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한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 압박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묻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 변호인의 입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가장 불리할 수 있는 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에서 어떠한 지시가 있었는가에 대한 구체적 공소장 기재 내용 이 부분을 최대한 힘을 좀 빼기 위해서 그런 지시가 있었는지 기억이 나냐. 만약에 진짜 끌어내라는 듯한 이런 말까지 있으면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텐데 기억하지 않겠냐. 예. 라는 질문을 거듭했다는 건 결국에 그런 내용의 지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기대했기 때문에 이렇게 거듭 이야기했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네. 결국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회피하다가 겨우 이제 대답했다라는 것을 다 헌법재판관들이 봤기 때문에 과연 그 증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지 이 부분은 결국 재판관 심증에 판단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예.